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열심히 김프로쇼 만들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되지도 않은 일을 왜 해, 자꾸. 그래도 지난주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저희가 정리했더니 그래도 일주일 내내 한 자릿수였어요. 물론 후반부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이, 뭐 위협까지는. 대책을 세울까 했습니다. 그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 김프로. 김프로쇼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SBS가 저녁 뉴스에 이제 아주 각 잡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변호사 수임료가 전부 다 현금으로 사용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이요. 그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탄핵 국면 이후로 쓴 돈? 그렇죠. 12월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변호사가 4명인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변호인단이 10명까지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착수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공보수로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1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탄핵 심판 초기에는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5,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쓰인 걸로 보이는데, 예. 그 뒤에 검찰 이제 수사 받았죠. 그리고 형사재판 진행됐죠. 이러면서 이때는 수임료가 조금 더 이제 비쌌던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참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한 사람당 한 3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근데 이 돈들이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5만 원권으로.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돈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예. 요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거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대통령의 개인 재판이거든요. 형사재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변호사를 쓴다 그러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썼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횡령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좀 크죠. 근데 다 5만 원권이니까 그리고 또 7월 달부터는 미르재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돈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문고리 3인방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9월 달부터는 갑자기 또 대통령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다시 가져오세요. 근데 옛날에 한 달에 1억 원씩 갖고 왔는데 이제 2억 원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가 보도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연말에 탄핵 국면이 시작되고 이랬으니까 그때 사용된 돈들이 전부 다 현금 5만 원권으로 국정원에서 가져왔으니 그게 그대로 나갔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횡령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또 국가 예산을 갖고 삥땅을 친 거고 받아서는 안 될 돈인데 받아가지고 그 용처도 대단히 부당한 이런 곳에다가 썼고요. 허허, 이거 참 박근혜 씨는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도 들어가서 이게 통치자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국정원에서 돈을 이제 특수활동비로 받기는 했는데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증빙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다가 이제 통치자금으로 썼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라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아다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썼을까?
뭐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문고리 3인방을 직접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순실 씨니까 이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최순실 씨가 대신해가지고 뭐 미용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신 관리를 해줬었으니까 예. 그렇게 돈을 쓸 때가 많은 최순실 씨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가 뭐 합리적인 추론이고 만약 그 흔적도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전형적인 뇌물로 봐야 되겠죠. 뇌물의 횡령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로도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데 또는 더 큰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당들은 굉장히 지금 좀 깝깝할 것 같아요. 혹시 보석이 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겁니까? 일단 뭐 보석이라고 그러면 재판 진행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어쨌든 갑자기 뭐 변호인 사퇴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올 것인가도 잘 모르겠고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잘 안 나갔었고 뭐 나가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막 들어 누워가지고 다른 얘기하면서 뭐 재판 못 나가겠네 뭐 이럴 가능성이 지금은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높잖아요. 재판부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보석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친박이 어느 날 갑자기 득세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예측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못하겠죠. 뭐 사람 일이나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시시각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뭐 신기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런 많은 혐의들의 정점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박근혜 씨가 보석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감형될 여지도 없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변수만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요. 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자체는 뭐 따로 결산하지 않으니까 이 용처와 관련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진 않나요? 아니요. 이거는 뭐 어쨌든 용처를 찾아야 이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원래 규정하고 있는 돈을 써야 하는 것들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국정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정해져 있는 활동을 국정원에서 사실은 써야 맞는 거죠. 예.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활동에 사용을 해야 맞는 돈인데 예. 이거를 현금으로 찾아다가 청와대에다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는 그거를 또 다른 곳에다가 막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현금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돈의 흐름을 찾는 것이 진술을 다 거부하고 그런 적 없다. 뭐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찾는데 이제 애를 먹기는 할 텐데 찾는 방법들이 또 검찰 수사에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보면 일련 번호들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으로 발행된 그 5만 원권 신권, 네, 일련 번호들을 쭉 추적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일부 뇌물 수사할 때는 돈을 묶는 띠지라고 하죠. 그 돈을 묶는 띠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조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수표나 계좌에 비해서 추적하기가 매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뭉텅이로 나와가지고 막 일괄적으로 사용됐던 돈이라면 뭐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요. 검찰이 어쨌든 이거를 용처를 명확하게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사활을 걸고 찾고 있을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럼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가 있고 또 특수수사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금 붙어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용처를 찾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어려운 작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튼 어느 때보다 수사 의지가 높으니까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김 프로가 하는 말 있죠.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한 예측 또 진단
분석, 요거는 웬만하면 믿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어떤 방향으로 정통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김프로 말 새겨 들으시라는 이야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김프로가 다 뒤집어 써야죠. 우리가 믿은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안 좋은 버릇이 생겼는데. 예. 제가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좀 후달리거든요. 왜냐면 현직에도 아니고, 뭐 제가 검사들을 매일 만나가지고 뭐 취재를 하던 때와는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서초동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걸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가져가다가 뭐 해설을 한다는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판결문을 쓰듯이 한 장짜리 한 문장이 한 장짜리 두 장이 넘어가도 한 문장 막 요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버릇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가 전에 SBS 있을 때 취재 파일인가요? 그거 보니까 어려운 판결문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확신이 없거나 뭘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막 어렵게 썼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읽고 이걸 분개할 거냐. 좀 쉽게 대신 써놓으면, 물론 이제 평상시 언어로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도 있고, 뭐 이거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비난을 내가 받더라도 이건 좀 사람들이 쉽게 봐가지고 좀 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 일일이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쓰긴 했는데 그렇게 반향은 없었습니다.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M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MB도 지금 주진우 기자 말에 따르면은 원세훈 시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빼다가 자기 계좌, 캐나다에 있는 계좌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국정원장이 들고 다니는 이제 가방, 행랑이라고 하죠. 그 행랑에는 보통 이제 검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정원장이 들고 다니는 그 행랑에 뭘 담아가지고 만약에 이리저리 가면 그거는 딱히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도 보면 캐나다 어디 갔다가 미국 어딜 갔다가 뭐 국경을 넘어가지고 캐나다를 갔다 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다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유용해가지고 잘못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지금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MB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MB는 돈에 관련해가지고는 훨씬 더 밝은 사람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어려서부터 뭐 자기가 돈을 써본 적이 있나요? 그냥 옆에서 뭐 해주면 해주는 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돈 관념이 없이 아마 살았을 텐데, 예. MB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이제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을 텐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당은 워낙 허술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하기가 조금 쉬운 케이스에 속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예. 왜냐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좀 숨겨서 해보자라고 하면 역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마구마구 되는 대로 그냥 막 해가지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기는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텐데, MB는 일단 큰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돈 관계, 뭐 회사 관계 이런 거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들이라 이걸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MB가 한참 그 낙곰수 때문에 뭐 이렇게 제기하는 것들 때문에 막 특검 조사도 받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막 비자금을 만들거나 좀 부정한 일을 했다면 그런 걸 잘 숨겼을 거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도 오래 지난 상황에서 그런 걸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검찰이 또 그런 거 잘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박근혜, 최순실만큼 쉽지는 않아도 MB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세게 듣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정말 검찰의 수준, 능력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뻔한 그런 부조리를 보고도 아무런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뭐하러 있어요? 뭐하러 월급 받고? 아니 주진우 기자도 찾아낸 거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좀 망신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스스로도 굉장히 창피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권력에 굴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해야 될 건 안 하고 수사를 안 해도 될 거는 수사를 막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쫙 파헤쳐가지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약간은 물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순전히 검찰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번 수사를 성공을 해야만 본인들이 매를 맞더라도 조금 감안해서 5대 맞을 거 3대 맞고 세게 맞을 거 조금 덜 맞고 뭐 이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봐야 될 거고 뭐 정부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하지 마라 너무한다 뭐 이런 후폭풍 내지는 뭐 역풍을 맞을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검찰이 자기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찾아낼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못 찾아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검찰의 역량이 모자란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와 이명박이 국정원의 대공 방첩 기능으로 써야 될 돈을 이마이 포켓했다. 이건 진짜 자범들이죠. 이자들이 대통령이 된 그런 현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담하게 다가오게 될 테고요. 아프지만은 검찰이 반드시 이 진상을 규명해 주길 바라면서 이명박 씨의 특수활동비 전용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까? 글쎄, 그거는 뭐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나봐야 할 텐데 뭐 염두에 두고는 있을 텐데 지금 뭐 그거를 바로 이렇게 수사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국정원 내부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국정원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TF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거를 검찰에다가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게 하여튼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내부의 사람들의 증언도 딸려 나와줘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압수수색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지난번 국정원 수사는 사실 국정원에 있는 메인 서버를 압수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기대면 그래도 뭐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뭐 좋지 않았던 일들도 일정 부분 밝혀지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 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현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분이 지금 무슨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가 3명이 있었는데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부장검사급 2명이 있었거든요. 2013년에 국정원 이제 뭐 댓글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하도록 코치를 했다는 혐의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예, 예. 좀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을 주면서 수사를 요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라, 방해해라, 뭐 이런 걸 이제 코치해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제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장호준 검사장 같은 경우는 포기했어요. 내가 나가서 그걸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냥 처분을 달게 받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내가 무죄,
를 주장하면서 야 내가 이게 억울하다라는 거를 항변할 기회를 그냥 포기했다는 거니까 아하.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머지 2명의 검사가 그러니까 번창훈 검사하고 이재영 검사하고 2명이 이제 남아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에서 투신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부당한 수사를 받았던 거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부당한 수사를 받아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알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든지 얘기를 아마 할 텐데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동에 바로 그 검찰청사 법원 그 앞에 있거든요. 예. 근데 영장실질심사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아내하고 지인 한 명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러다가 잠깐만 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떨어져서 숨진 건데 예. 유서도 없고 경찰이 지금 발표한 거는 타살 혐의점도 따로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수사를 조금 더 진행을 이제 해봐야겠습니다만 억울해서 뭔가 부당한 수사를 받아서 그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뭔가 중형이 좀 선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렸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지난주에는 국정원 소속의 이제 변호사 한 명도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가 구조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승용차 안에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차례 통화를 했던 통화 기록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이 이게 수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했을 거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더 뭔가 불리해졌다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요거 때문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멈추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부당한 수사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굉장한 역풍이 부는 경우에는 예. 수사가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수사를 하려고 치면 사실 그 나머지 공범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수사를 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때 국민적인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수사를 그냥 그 상황에서 종료했거든요. 예.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도 그냥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기소한 사람들만 정리하고 더 이상 혐의를 찾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사건은 사실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뭔가 흠결을 찾아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거의 공작에 가깝게 수사를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분출돼 나와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사를 접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했던 폐악질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에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지만 이게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수사 자체를 좌초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송이
나올 시점은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을 시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요. 화요일 대에 있으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다 나왔을 상황이라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영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본인들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면 검찰이 수사를 꽤 촘촘하게 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거거든요. 예, 예. 특히나 장호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심사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영장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법리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다투는 경우도 조금 있고, 물론 5명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영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적폐청산 관련해가지고 영장이 그냥 넣는 족족 계속 발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 법원에서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간에서는 들리거든요. 아니 그런 고려를 왜 합니까? 아니 법리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제 법리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도는 게 사실이니까 뭐 그게 이제 영향을 꼭 받는다 이런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거는 그래서 만에 하나 한 명 정도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이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어요. 요 변창훈 검사 투신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논조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언론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간신문이 나오기 전이니까 뭐 어느 신문이 몇 개나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다 쓸 텐데 예. 요거는 팩트에 근거했거나 뭐 검찰의 확인을 거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기자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사들은 요 수사가 망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사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객관적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두 사람이나 목숨을 끊고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베 이런 사람들 빼고는 예.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목숨과 관련된 문제는 좀 그래도 관용을 베푸는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달아서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계속 수사를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또 한 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뭔가 강압 수사가 아닌데도 강압 수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론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저렇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어쨌든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서 예. 신경을 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속도가 예전처럼 그냥 막 쭉쭉 치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생각을 하고 뭐 완급을 조절한달지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대의적으로 보자 그러면 적폐청산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가 어쨌든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사가 잘 진행되기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다가 이것 때문에 수사가 꼬이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제정신이 박힌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길게 돌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면 가뜩이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쓸 언론들도 많은데 여기다 대고 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막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막 뭐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칠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법원이 물론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올라온 뭐 이런 이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증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제가 전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영장의 한 명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언론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조금 위축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좀 제 속도를 못 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정도의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부디 제가 틀렸기를. 자고 일어나서 방송이 될 때는 전부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재영 씨를 말하는 거죠? 뭐 글쎄요. 뭐 탁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명 정도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또 수사 진상규명까지 난관은 많고요. 예. 그리고 사실 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제 본인들의 제사를 도려내겠다고 수사를 하더라도 뭐 여러모로 영향을 조금 받지 않겠습니까? 그 같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친하게 뭐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투신한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 연수원 23기거든요. 근데 23기가 누구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23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인연이 있고, 그 언저리에 있는 뭐 수사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들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서 수사가 막 망가지고 이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고, 또 그 변창훈 검사의 자제분들이 좀 어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불행사여서, 뭐 문무인 검찰총장이 지금 가서 뭐 조문도 하고 애통하다는 이제 입장도 검찰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검사들도 참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역할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인간적인 고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막 언론에서 이제 시끄럽게 뭐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막 몰아가면 영향을 아무래도 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장이 한 명이라도 기각되면 그 상황에 더 이제 불이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상황만은 조금 안 왔으면, 안 와도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이 나갈 때 뭐 하여튼 결정돼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폐 청산까지 참으로 멀고도 먼 길입니다. 예. 자, 김프로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